心を持つことは切ないことでした。 히데오는 여자친구 머리를 감겨줄 생각에 평소보다는 좀 더 비싼 샴푸를 고릅니다. 샴푸와 식료품을 사고 편의점을 나오니 비는 내리고 빠르게 발걸음을 집으로 옮깁니다. 誰のおかげで店回っとるもとんねんな。 그는 바람을 넣는 성인용 공기 인형을 여자친구처럼 생각했습니다. 히데오 직업은 식당에서 주문을 받는 매니저. 인형 노조미는 그의 대화를 들어주는 유일한 친구였죠. 그리고 유일한 잠자리 상대였습니다. 관계 후 노조미 몸속의 오나오를 빼내서 씻을 때 오는 약간의 자괴감은 그에게 대수롭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아침 출근 준비로 바쁜 히데오. 노조미는 스스로 갑자기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行ってくるわ。 히데오가 출근하자 노조미는 용기를 내서 침대에서 내려와 봅니다. 창가로 나온 노조미는 어젯밤 내린 비로 맺혀있던 빗방울을 통해 감촉을 처음 느껴봅니다. 그러자 그녀는 거짓말처럼 인간의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히데오의 옷도 입어보고 코스프레 의상도 여러 벌 입어보다가 결국 메이드복이 가장 마음에 들었습니다. 밖으로 무작정 나온 노조미는 세상의 낯선 풍경이 새롭고 즐겁기만 했습니다. 그러다 귀여운 유치원생들을 발견하지만 체온이 없는 그녀는 꼬마에게도 외면당합니다. 놀이터에서 열심히 애들과 흙장난을 하다가도 부모가 없는 노조미는 혼자 남게 되었죠. 어항을 나온 물고기가 과연 큰 바다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일까요? 길거리를 떠돌던 그녀는 휘황찬란한 정구에 이끌려 한 DVD 대여점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진열된 수많은 영화들은 그녀의 모든 감각을 일으키듯 신비롭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점원 주니치에게 첫눈에 반해버립니다. 何かお探しですか? 시간은 흘러 어느 날 퇴근 후 히데오는 동네 공원으로 노조미와 산책을 나왔습니다. 持ってはいけない心を持ってしまいました。 아무튼 노조미는 DVD 대여점에서 히데오 몰래 주니치와 아르바이트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본인과 비슷한 인형 공정 과정에서 생겨난 선이 있는 사람을 발견하게 되죠. 손님이 치마 속을 훔쳐보는 걸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이유는 저 사람도 공장에서 생겨난 선을 보기 위해 그렇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노조미는 사람들이 선을 지운다고 생각하고 본인도 주니치에게 잘 보이기 위해 선을 지웁니다. 그리고 알바비로 새 옷도 장만하게 되죠. 그 후 주니치와 첫 데이트를 하게 되고 처음 바다를 보게 됩니다. 자신처럼 속이 비어있는 투명한 빈병에 끌렸죠. 해가 지고 레스토랑으로 식사를 하러 온 둘. 배고픔이란 걸 모르는 노조미는 당연히 먹지도 않죠. 그리고 노조미는 생일이란 걸 처음 알게 됩니다. 彼女がこの世界に生まれた記念の日。みんなあるの？誕生日。 생일이 없는 자격지심일까요? 노조미는 그저 본인은 공기인형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노조미는 본인의 태생이 궁금했지만 박스에 든 인형일 뿐이었죠. 그러다 히데오가 돌아올 때면 잽싸게 옷을 홀딱 벗고 누워 생각하고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늘 숨겼습니다. 다음날 저번에 본 스타킹 신은 여자가 지나가니 컨실러를 주며 선을 지우라고 하는 순수함. 퇴근 후 공원에서 어떤 시한부 할아버지가 하루살이 이야기를 해줍니다. だから体の中は空っぽで胃袋も腸もないそうだ。親になると1日か2日で死んでしまう。人間も同じようなもんだ。私も空っぽなの。君だけじゃないよ。こんな町に住んでる人たちや。 그렇습니다. 이 영화는 텅 비어있는 마음을 가진 현대인들에 대한 영화인 거죠. 우리들의 마음속엔 과연 무엇을 채워넣어야 할까요? 世界は多分他者の相和、無関心でいられる愛だから、それを他者から満たしてもらうのだ。
이 여자도 아무도 찾아와 주지 않아 섹시한 스타킹을 신은 건 아니었을까요? 사건이 시작되는 어느 날, 노조미는 가벼운 발걸음으로 출근을 합니다. 한참 반납된 DVD를 정리하다 피부가 찢어져 버리는 사고를 당합니다. 見ないで 모든 사실을 안 주니치는 스카치 테이프로 구멍을 막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바람을 넣어 노조미를 원상복구시키는데요. 다행히 주니치의 숨결로 꽉 채워진 노조미는 살아났습니다. 펌프로 짜낸 인공적인 공기가 아닌 사람의 숨결로 본인이 채워질 수 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노조미는 날아갈 듯이 기뻤습니다. 온 지구가 이런 사랑의 숨결로 가득 찰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향긋한 꽃내음과 따뜻한 타인이 있기에 행복하다는 걸 온전히 느낍니다. 모든 만물들이 자신처럼 투명해졌으면 하는 바람이 함께했습니다. びっくりしたでしょ僕もだよ。初めて会った時なんとなくそんな気がしたの私と同じだって 주니치의 거짓말을 그대로 믿고 더욱더 빠져듭니다. 하지만 밤만 되면 히데오와 육체적인 관계는 계속되었죠. 잠든 그를 뒤로 하고 몰래 히데오의 채취를 몸에서 씻어냅니다. 다음날 주니치의 집에 온 노조미는 주니치의 과거 여자친구 사진을 우연히 보게 됩니다. 그녀는 처음으로 사랑의 아픔이 뭔지 알게 됩니다. 心を持つことは切ないことでした 그 후 히데오의 부모님이 오랜만에 와 흉물스러운 노조미를 벽장 속에 넣어두고 아들 히데오에게는 버렸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捨てた何って 어느 날 히데오가 대여점 손님으로 오고 다행히 노조미 얼굴을 보지 못합니다. ちょうどお預かりします 見たんだもん公園で君があの男といるところ 주니치를 좋아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장은 애인이 있다는 사실을 말해버린다 협박해 관계를 요구합니다. 純一は知らないんでしょあいつのこと 관계가 끝난 후 탈착형 오나우를 스스로 빼내어 씻으며 잠시 잊었던 성욕 대용품의 존재라는 걸 깨닫습니다. 집으로 와 벽장 속에 있는데 새로운 노조미의 생일 축하 노랫소리가 들립니다. 그가 화장실에 간 사이 용기 내어 나온 노조미. のぞみ私心を持ってしまったのなんで私なの私じゃなくてもいいんでしょ元の人形に戻ってくれへんか心なんか持たない方がよかった めんどくさいなお前やろって人の方や 마음이 생겨 귀찮다는 히데오에게 실망하며 자신을 만든 공장을 찾아 나섭니다. 그리고 드디어 본인을 만든 한 인형 작가를 만나게 됩니다. ただいま心なんて持たなければよかった苦しい 인형은 죽으면 어떻게 되냐 묻자 그는 재활용 쓰레기가 된다고 말합니다. 인간은 죽으면 소각용 쓰레기가 되니 별반 다를 게 없다고 상심하지 말라고 하죠. 違いはないけどね 그가 할 수 있는 건 그저 곱게 노조미를 화장시켜주고 다시 세상으로 돌려보내는 것이 최선이었습니다. 産んでくれてありがとういってらっしゃい 그 후 주니치를 만나서 그의 집으로 향합니다. 하고 싶은 게 있으면 뭐든 말해라. 뭐든 들어주겠다 하는데요. 그는 뜻밖의 대답을 합니다. 空気を抜きたいんだ。また僕が吹き込んであげるから。いいよあなたの好きなようにして 시간은 흘러 잠든 주니치 배를 칼로 그어버리고 그녀는 스카치 테이프를 들고 옵니다. 예전 주니치의 거짓말로 철석같이 그가 같은 공기인형이라고 단순히 생각한 것이죠. 인공호흡을 하듯이 열심히 숨을 불어넣지만 주니치는 살아나지 않았습니다.
죽은 그를 쓰레기 봉투에 넣었는데 과연 노조미 선택은 타는 쓰레기 봉투일까요? 재활용 쓰레기 봉투일까요? 이후 본인 몸에 구멍을 내 서서히 공기가 빠져나가며 노조미는 세상과 작별합니다. おい、ゴミ触ったら汚いだろ。 꼬마가 주고 간 인형을 끌어안았죠. 마지막 공기를 짜내 상상 속 케이크를 부는데 사용합니다. 내용물이 빠진 투명한 빈병처럼 모든 걸 비워낸 노조미는 그렇게 재활용 쓰레기가 되며 영화는 마무리됩니다. 제 생각에는 일본에 유일하게 남은 올메이드 거장 감독은 고레다 히로카즈 뿐이라 생각합니다. 공기인형은 한국 배우인 배두나가 출연한다는 소식만으로도 화제가 되었던 작품인데요. 실제로 영화를 보시면 굉장히 노출신이나 야한 장면이 많습니다. 인형이라는 독특한 캐릭터와 많은 노출로 출연을 고민하던 배두나 누님은 복수는 나의 것에서 호흡을 맞춘 박찬욱 감독에게 조언을 구했고 히로카즈 영화라면 고민 없이 당연히 출연해야 된다며 그녀의 걱정을 덜어줬습니다. 고레다 히로카즈 감독은 2018년에 어느 가족으로 끝내 황금종려상을 수상하며 국제적 명성을 더욱더 견고히 다집니다. 다음해 2019년에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 황금종려상을 수상하면서 이례적으로 2회 연속 동아시아 국가에서 대상이 나오게 됩니다. 히로카즈와 봉준호 감독은 세계적으로 봤을 때 이제는 아시아 영화를 대표하는 쌍두마차가 되었습니다. 둘이 만나 서로를 인터뷰하는 걸 보면 두 감독은 서로를 존경하며 메일도 주고받을 정도로 꽤나 친하게 지내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의 작품을 잠시 몇 개 열거해 보자면 좀 전에 말씀드린 어느 가족부터 아무도 모른다, 걸어도 태풍이 지나가고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 바닷마을 다이어리, 그리고 최근 프랑스와 합작한 파비안네에 관한 진실까지 포스터만 봐도 티가 나지만 죄다 가족에 관한 영화를 만들고 가족이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한 끝없는 질문을 하는 감독입니다. 반면 영화 공기인형은 텅 비어 공허해진 현대인들의 마음을 과연 무엇으로 채울 수 있나 진지하게 묻고 있는 작품입니다. 고레다 히로카즈의 많은 영화들과 확실히 다른 성격을 띠고 있는 것처럼 보이나 늘 그랬듯이 가족 혹은 부모의 부재에 대해서도 은근슬쩍 씬을 넣으며 메인 이야기를 돕고 있습니다. 특히 후반 생일 축하를 받던 꼬마가 다시 등장해 자신의 인형을 노조미 위에 버리는데 인형이 땅에 떨어진 후 버튼이 눌러졌는지 인형에서 내장된 소리가 나옵니다. 진짜 농담 아니고 이때 가슴 찢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마치 부모 없이 인형 공장에서 태어난 노조미가 엄마를 외치는 것 같다고나 할까요? 이런 비극적인 엔딩만 봐도 알 수 있듯이 타인과 단절된 일본 사회에 핵을 찌르고 있습니다. 영상에서는 편집했지만 밖에 나가지 않고 쓰레기장이 된 방에서 세상과 불통하는 여자라든지 노조미를 훔쳐봤던 청년이 한여복 패티시가 있었는지 몰카로 찍어온 노조미 영상을 보며 골방에서 혼자 자위하는 장면까지 나옵니다. 가족이 됐건 타인이 됐건 따뜻한 숨결이 단절된 일본 사회의 문제점을 포함시키고 있는 것이죠. 공허함과 외로움을 대체할 만한 히데오의 성인용 인형들, 청년의 피규어와 야동들, 외부와 단절된 히키코모리의 술병에서 오는 설정들이 일본 특유의 정서가 느껴지게 찍은 건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일본뿐 아니라 어느 나라나 해당되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특히 비어있는 투명한 술병과 노조미의 비어있는 몸체를 대비시키며 인형이던 술이건 우리네 공허함을 궁극적으로 대체할 만한 건 없다. 그럴수록 공기인형처럼 인간의 가슴속은 휑해질 거라는 감독의 메시지가 있는 것만 같습니다. 술병을 비운다고 해서 시린 가슴을 채울 수는 없습니다. 노조미가 말했듯이 마음이 있다는 건 괴로운 일이 많다는 거죠. 하루살이같이 짧은 인생, 누구나 죽어 타는 쓰레기가 되는 인간. 현대인의 표상을 굉장히 우울한 시선으로 바라본 고레다 히로카즈 감독은 절망스러운 엔딩으로 굳이 희망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앞서 말했듯 인간은 인간이 아닌 어떠한 걸로 채워지지 않는다는 걸 역설하는 영화 공기인형이었습니다. 이상 아만보 무비였습니다.